지금 미국 무대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마치 모든 족쇄가 풀린 듯, 다시 전성기로 돌아간 듯 날카롭고 묵직한 슈팅을 연달아 터뜨리며 관중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팬들은 토트넘이 이 선수를 왜 버린 거냐? 라며 고개를 저었고 전 세계 축구 커뮤니티는 연일 손흥민을 언급하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트넘이 버린 구슬이 미국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분명 토트넘은 손흥민이 노쇠화했다고, 슈팅력이 떨어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손흥민이 갑자기 기량을 회복한 걸까요? 아니면 토트넘이 뭔가 중요한 걸 놓쳤던 걸까요? 토트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팀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골과 도움,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역사를 바꾼 최초의 아시아인 득점왕 타이틀까지. 하지만 구단 내부에서는 그의 기량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슈팅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때 누구도 막을 수 없던 강력한 중거리포, 날카로운 가마차기가 점점 힘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마음속으로 손흥민을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전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련되고 더 무섭게 진화해 있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내지르는 반박자 슛, 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뚝 떨어지는 정확한 마무리, 그리고 상대 수비가 준비할 틈도 주지 않는 순식간의 발끝 감각. 관중들은 숨을 죽였고 해설진은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다. 여기서 영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시절 슈팅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였던 건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그는 여전히 최고의 공격수였지만 토트넘이 그에게 지나치게 많은 수비 부담을 떠안겼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손흥민은 수년간 팀 전술 속에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전방 압박, 수비 가담, 미드필드 추격, 측면 수비 보조까지 그 모든 걸 하면서도 골을 넣어야 했던 겁니다. 결국 지친 몸으로 슈팅을 시도하다 보니 힘이 덜 실리고 정확도가 흐려진 겁니다. 토트넘이 본 그 쇠퇴라는 그림 자체가 완전히 잘못 그려진 그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토트넘 시절 손흥민의 슈팅력이 약해진 것처럼 보였던 건 실제로는 그가 갖고 있는 본능적인 킬러 감각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수비 부담과 전술적 희생 속에서 묻혀 있었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영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겪은 건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였습니다. 팀이 강요했던 끝없는 수비 가담, 측면 추격, 미드필드 압박, 이 모든 게 그의 체력을 갈아 넣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결정적인 순간, 그 폭발적인 슈팅 타이밍에서 힘이 덜 실리고 정확도가 흐려졌던 겁니다. 토트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들은 손흥민의 나이를 문제 삼았고 에이징 커브라는 단어를 꺼내며 선수의 가치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드러난 진실은 분명합니다. 손흥민은 쇠퇴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전술 속에서 소모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흥미로운 소식도 흘러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토트넘 내부에서 손흥민의 리턴, 즉 복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팀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그를 다시 데려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구단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 측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복귀는 없다. 그 짧은 한마디로 모든 추측과 소문을 끝내버렸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축구계에 큰 교훈을 던졌습니다. 팀이 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오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토트넘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역대급 매각 손해를 경험했고 반대로 손흥민은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무대에서의 손흥민은 마치 전성기를 다시 찍는 듯한 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 부담에서 해방된 그의 플레이는 날카롭고 폭발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롭습니다. 팬들은 그를 보며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라고 외치고 있고 언론은 토트넘이 한 세기를 두고두고 후회할 결정이라고 분석합니다. 한때 노세화라는 오명을 씌웠던 토트넘, 하지만 지금 세상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최정상 공격수로 군림하고 있고 오히려 새로운 리그에서 더 많은 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한국 팬들 역시 가슴이 벅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아 최고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최고로 다시 평가받는 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손흥민이 스스로 증명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메시지가 미국 무대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 메시지를 외면했고 결국 역사상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앞만 바라보고 골문만 응시하며 팬들에게 최고의 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그는 토트넘이 버린 순간부터 새로운 신화를 쓰기 시작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이제는 영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미국 현지 언론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ESPN은 토트넘이 저 선수를 놓친 건 클럽 역사상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했고, 현지 해설가들은 그는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언론조차도 한 발 늦게 인정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에이징 커브를 잘못 읽었다. 그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다. 이제 손흥민은 더 이상 증명할 게 없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토트넘 역사상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무대에서 다시 보여주는 그의 플레이는 마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메시지를 전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사건으로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판단 하나가 팀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를 쓸모없다며 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고 이제 그 대가는 영원히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임을 증명하며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또 한 번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이 진짜 시작이다.